르네상스의 거장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미켈란젤로. 근데요, 이 위대한 예술가의 운명이 조각상 이빨 딱 하나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면 그냥 평범한 정원이 아니에요. 여긴 바로 르네상스의 심장 피렌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요. 한 소년의 인생을, 아니 예술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운명의 무대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천재라는 게요, 때로는 정말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한순간에 발견되곤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인물들이 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당시 피렌체를 쥐락펴락하던 막강한 권력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아무도 그 가치를 몰라봤던 비범한 재능을 가진 어린 소년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배경,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쪽은 위대한 자, 로렌초 데 메디치. 말 그대로 피렌체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불과 13살의 미켈란젤로. 나름 귀족 가문 출신이긴 한데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유모가 석공의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망치랑 정을 가지고 놀면서 자란 아이였어요. 정말 극과 극이죠. 근데 이 둘의 만남이 그냥 우연히 길 가다 마주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피렌체라는 도시 전체에 아주 깊은 고민이 깔려 있었어요. 로렌초한테는요, 큰 야망이 있었어요. 피렌체를 모든 예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조각이었어요. 당시 상황이 정말 이랬습니다. 그림 쪽은요, 보티첼리다, 기를란다요에다 해서 말 그대로 르네상스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죠. 반면에 조각은 위대한 도나텔로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피렌체 조각의 명맥이 끊길 판이었죠. 그래서 로렌초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나선 겁니다. 피렌체에 있는 모든 공방들, 조각에 좀 재능이 있다 싶은 애들은 다 우리 집 정원으로 보내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자신의 궁전 정원을 아예 조각 영재들을 위한 비공식 아카데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를 운명의 장소로 이끈 메디치 정원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정원에서 말 그대로 역사를 바꾼 그 시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로렌초가 정원을 이렇게 쓱 거닐고 있는데 한 소년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다른,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늙은 파우누스의 얼굴을 정말 실감나게 조각하고 있던 아이. 바로 미켈란젤로였죠. 로렌초가 감탄하면서 다가가서 칭찬을 막 하다가 뼈 있는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야, 정말 잘 만들었는데 파우누스는 이렇게 늙었는데 이빨은 너무 새 것 같구나. 부드럽지만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죠. 이게 바로 대가의 안목이라는 거겠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정말 폭발합니다. 로렌초가 잠시 다른 볼일 보러 간 그 짧은 틈에요, 이 소년이 뭘 했냐면 그 말의 의미를 순식간에 파악하고는 망설임 없이 조각칼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이빨 하나를 툭 깨트리고 잇몸에 구멍까지 뚫어서 마치 이가 빠져서 닳아 없어진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손재주가 좋은 게 아니죠. 통찰력, 판단력, 실행력, 천재 번뜩임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온 로렌조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거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당장 이 아이를 위해 궁전에 방을 하나 마련하라고 시켜요. 이 아이는 내가 직접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워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루아침에 공방 견습생에서 피렌체 최고 권력자의 양아들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 엄청난 변화가 과연 이 어린 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공에서 보낸 시간은 놀랍게도 단 3년입니다. 13살부터 16살까지. 근데 이 짧디 짧은 3년이 한 명의 재능 있는 장인을 시대를 대표하는 르네상스적 인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삶이 정말 180도 달라진 거죠. 그냥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로렌초는 미켈란젤로를 단순한 기술자로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명의 예술가이자 학자로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로렌초는요, 당대 피렌체 최고의 학자, 시인들을 개인 교사로 붙여줬어요. 늘 자기 옆자리에 앉혀서 플라톤 아카데미의 어려운 토론을 듣게 했고요. 심지어 교회가 엄격하게 금지했던 인체 해복까지 직접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대한 예술가는 단순히 돌을 깎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로렌초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시절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이 시기는 갑작스럽게 끝이 나지만 그 끝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거장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서막이었죠. 미켈란젤로가 16살 되던 해, 아버지처럼 따르던 로렌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던 로렌초의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궁에서 쫓아내버리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는 더 이상 3년 전의 그 평범한 석공소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단지 미켈란젤로 한 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로렌초의 후원과 교육을 통해 탄생한 예술가 학자, 미켈란젤로라는 존재는요, 예술가란 그냥 돈 받고 물건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존경받는 지식인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가 영원히 바뀌게 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로렌초가 없었다면? 그래도 미켈란젤로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어마어마한 천재성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 세상에 드러났을까요? 천재를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